자, 어셈블리에서 윗면 평면을 파트의 스케치면으로 잡았고, 어셈블리의 윗면 평면을 세 파트의 스케치면으로 잡았고, 파트의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Y방향으로 20, 그리고 전체 치수는 48, 그리고 파트의 원점으로부터 29, 그리고 58 이렇게 전체 치수 잡고 돌출 보스 베이스한 깊이값, 방향 1의 깊이값은 24로 본 거예요. 자, 그래 놓고 파트 이름 바꾸기 01 베이스의 리밍지그 2로 파트 이름 바꾸기 요거까지 한 상태고요. 정리되셨죠? 네. 저는 이거 외부 파일에 저장을 아직 안 한 것 같아서 외부 파일에 저장 한번 해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방향을 잡기에 가장 필요한 것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조립도의 주투상도에서 이야기하는 홈 자리 있죠? 찾으셨나요? 네. 여기에다가 과제 도면에 아예 치수가 표시가 돼 있네요. 네. 10인데 뒤에 허용차가 표시되어 있어요. H7 구멍에 대한 끼워 맞춤 허용차가 표시가 되어 있네요. 네. 그죠? 뭔가 이 구멍이 있다는 이야기는 밑에 조립되는 것은 이런 식으로 돌기가 있어서 거기에 딱 끼워 넣는 형상이겠구나. 그래서 끼워 맞춤을 따로 표시해 준 거네요. 다른 지그류들은 어땠어요? 네 군데에 볼트를 체결할 수 있도록 구멍을 뚫어 가지고 장공을 뚫거나 그래 가지고 볼트를 체결하게 하는 구조였죠. 지그에서도 역시 다른 장치와 조립이나 그런 것을 위해 조립 자리가 필요한데 얘의 경우는 특이하게 여기에 홈, 아까 시간에 이것도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이 홈을 따라서 밑에 요런 형상을 가지는 애에 꽂히는 식으로 고정을 한다는 거예요. 단 XY 방향 중에서 X방향은 이 못 움직이게 되겠죠. 근데 Y방향으로는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네요. 근데 끼워 맞춤 허용차를 표시한 거 보면 컬거운 끼워 맞춤을 하더라도 많이 움직이지는 않겠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자, 그런 면에서 방향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요 구멍을 볼 텐데 치수가 10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의 깊이는 Z방향으로의 깊이는 5mm 보이나요? 네. 주투상도와 우측면도 봐도 다 5mm로 보여요. 네. 스케치면을 저는 이 면을 잡고 갈 텐데요. 이 면을 스케치면으로 잡고 갈 텐데 여기에다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죠? 이 파트의 원점이 여기에 표시된다고 했을 때 X방향으로는 좌우대칭 10으로 잡고 깊이를 5로 보고 요거를 다음까지로 이렇게 쭉 뚫어주면 되겠네요. 스케치 면의 수직 보기 코너 사각형 하나 잡으면 되겠죠? 코너 사각형 하나 잡고 좌우대칭을 잡으려면 중심선을 잡는 게 좋겠네요. 다른 방법도 있지만 중심선을 전 많이 쓰죠. 중심선을 잡을 때 첫 번째 점은 중간으로 잡고 그리고 이렇게 쫙 내려놓고 이 중심선의 끝점을 파트의 원점하고 이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중심선을 중간점에서 시작해 가지고 내려 긋고 파트의 원점을 디자인 트리에서 먼저 클릭하고 중심선의 끝점을 클릭해서 일치. 자, 그러면 이거는 좌우 대칭이 됐죠? 자, 우리가 실측한 치수를 넣어 봅니다. 요렇게는 10. 치수를 또 넣을 때는 바닥에 있는 엣지에서 위에 있는 선분까지 요 값이 5였죠. 밑에 있는 수평선분이 정의가 안 됐는데 얘는 바닥에 있는 엣지하고 어떻게 구속하면 좋을까요? 동일선상. 자, 그러면 요것을 돌출컷의 블라인드 형태보다는 돌출컷의 다음까지로 해가지고 빵 뚫어주면 되겠죠? 예. 돌출컷 다음까지 뚫렸죠? 네. 재생성 저장 한번 눌렀고요. 자, 그럼 이 홈 때문에 방향성을 잡았고요. 자, 요 면을 또 스케치 면으로 잡아 놓을게요. 요 면을 스케치 면으로 해서 주투상도에 보시면 이 홈을 파야 되는 깊이는 요거 1mm로 확인이 될 거고요. 1mm로 확인이 될 거고요. 자, 이 짝에서 보면은 여기 홈에서 여기까지 거리 이렇게 재는 방법과 그죠? 요렇게 재는 방법 요거를 A라고 보고요. 요렇게 재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요렇게 센터를 기준으로 중심선 요거를 기준으로 요렇게 재는 B 방법이 있겠고 어느 게 더 정확할까요? B. 저는 B. 우리가 실측할 때 이 뭡니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요렇게 하고 중심선에서부터 또 여기까지 하고 보면은 요거는 좌우 대칭으로 보일 거예요. 얘가 거의 뭐 반올림 비슷하게 가는데 15점 몇 정도 보이죠? 그죠? 그리고 중심선에서 또 반대편으로도 보면 거의 15점 몇 그 정도로 보여요. 반올림 안 하고 일단 좌우 대칭임을 보려는 거예요. 그러고서 B처럼 지금 얘를 측정해 보니까 3mm 정확하게 나와요. 안 나와요? 약간 또 더 크기는 하죠? 그런 면에서 요거를 3일로 맞추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요렇게 이 C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C로 이렇게 양쪽으로 보는 것도 오차가 생길 것이고 B로 아예 요렇게 봐가지고 치수를 잡는 게 오히려 오차가 좀 덜하지 않겠느냐 요런 이야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얘를 보면은 여기에다가 스케치면으로 여기를 잡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코너 사각형을 먼저 잡고 파트의 원점이 여기쯤에 표시되겠죠? 그죠? 그랬을 때 XY 방향으로도 좌우 대칭으로 그릴 거니까 중심 사각형으로 그리는 게 좋겠어요. 단
요 거리값만 주의하면 되겠죠. 요거처럼. 그랬을 때 이거 3일만 잡으면 요것은 나올 거예요. 단 요게 좀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자, 일단 우리가 확인한 거를 가지고 스케치를 들어가 볼게요. 자, 중심사각형 간다고 그랬죠. 중심사각형 잡을 때 중심사각형의 센터를 원점에 바로 안 찍어요. 임의의 위치에 이렇게 저는 찍죠. 요렇게 하고 난 다음에 중심사각형의 점하고 파트의 원점을 일치시키는 거죠. 아이고. 먼저 얘부터 잡고 일치. 자, 그러면 위아래 좌우대칭이잖아요. 원점 기준으로. 일단 우리가 잡았던 치수 3일 먼저 넣습니다.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 4.5 나오나요? 자, 그러니까 요게 문제 여지가 좀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어느 거를 잡아야 될 것이냐. 이거예요. 가공하는 사람 입장에서 설계할 때 치수로 표시해 주는 것보다 요렇게 된 부분을 우선해서 표시해 주면 여기 깎는 거를 먼저 할 것이고 여기 깎는 거를 먼저 할 것이고 고를 때 이게 소수점으로 표시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를 가지고 측정하는 것처럼 현장 사람들도 자를 가지고 측정한다고 봤을 때 소수점으로 표시해 놓으면 아, 이거 뭐로 보라는 것이냐? 힘들겠죠. 자, 이 문제 여지가 있었다고 미리 이야기한 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깎아낼 자리를 이야기하는 게 맞으니까 3일을 지우고 여기에서부터 얘를 5로 표시하는 게 현장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정확하겠죠. 여기 되게 중요한데 초점면이 그죠? 점수로 나오기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현장 사람들 입장에서 이거 안 좋다는 이야기예요. 됐나요? 그러면 요거 잡아놨죠? 30일 없어요? 네, 31을 없어요. 그리고 요 선이 있으면 좌우에 있는 이 수직선들이 실선으로 남아있으면 돌출컷 할 때 안 좋겠죠. 여기만 우리는 잘라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만 또 잘라야 되고요. 자르면 뒤집기를 써도 되는데 그래요. 자르면 뒤집기 갈까? 그래도 매니폴드 형상이 생길 수 있으니까 여기 좌우에 있는 이 수직선들을 보조선으로 바꿔버릴게요. 그러면 요 선과 요 선을 다중 선택해서 보조선 바꿀 수 있나요? 구속 조건을 그대로 사용하려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보조선으로 바뀐 이 선은 모서리의 동일선상으로 맞추면 좌우가 다 모서리에 딱 일치하게 되죠? 이제 남은 거는 여기를 패곡선 만들고 여기를 패곡선 만들고 하기 위한 선을 추가만 하시면 돼요. 선. 거리는 30일입니다. 아니요. 31을 지운다니까요. 이게 중심사각형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실축값이 얼마나 나왔죠? 이쪽도 이제 정수로 나오죠. 13입니다. 13. 자, 이거 3일을 살리면은 다시 이야기하면 이거 3일이잖아요. 3일 살리면 어떻게 되는 문제 다시 이야기할게요.
여기가 48이었잖아요. 전체가 48이었죠. 3일을 살린다고 하면 여기가 4.5가 돼요. 그러면은 또 그 3일하고 4.5면은 35.5가 되고 35.5가 되면은 여기가 1, 2.5 이쪽도 1, 2.5로 소수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얘네를 정수로 바꿔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3일을 없애고 여기 치수를 정수로 이렇게 5로 잡아 놓으면 중심사각형으로 그렸기 때문에 위아래 대칭이에요. 위아래 대칭이에요. 중심사각형으로 그렸기 때문에. 그랬을 때 요거는 중복치수가 되겠지만 1, 3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자, 그죠? 자, 요거는 우리가 스케치할 때, 웍스에서 스케치할 때 중심사각형으로 갔지만 2D CAD 작업할 때는 이 13과 5라는 치수를 같이 쓰는 게 좋겠어요. 네. 자, 여하간 요거 요렇게 보면 12가 나와. 네? 31로 됐던 게 30이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는 셈이죠. 자, 그러면 저는 디스플레이 아이콘을 모서리 표시 음영이 아닌 음영 표시로 바꿔놓고 보니까 여기는 보조선으로 바뀌어서 여기도 보조선으로 바뀌어서 돌출컷 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자, 패곡선으로 잡은 거는 요쪽 요거하고를 패곡선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돌출컷 할 때 방향을 아래로 1mm만 이렇게 보면 되죠? 돌출컷 블라인드 형태 깊이 1. 컷하는데 아무 문제 없죠? 자, 그러면 요것도 재생성 저장 한번 눌러 놓으시고요. 자, 요렇게 돌기를 만들어 놨으면 이번에는 주투상도로 와서 요 구멍 자리를 볼게요. 요거는 스케치면을 여기 위에 면으로 잡고 요 구멍을 파야 되겠어요. 위에서부터 여기까지를 이렇게 드릴 깊이를 16으로 보자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면 요거를 16으로 보는데 12파이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네. 자, 스케치면 여기를 잡는데 일단 여기에서 우리가 기준을 봐야 될 텐데 이 센터에서 여기까지 33이라는 거는 나와 있어요. 가공 제품도에서. 네. 33은 나와 있는데 주투상도에서 요 모서리에서부터 요거까지 거리를 봅니다. 정수로 나오나요? 애매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죠? 자, 이게 소수점 좀 왔다 갔다 하죠? 그죠? 그러면 요거는 좀 애매하다 치면은 주투상도 요쪽에서부터 요렇게 거리를 중심선까지 거리를 한번 보세요. 16. 요거는 좀 더 깔끔하게 보이나요? 평면도의 경우도 거의 그러하고
얘가 이렇게 주투상도 쪽은 16보다 약간은 좀 커 보이기는 한데 평면도에서는 요 모서리에서 요 중심선까지 요거 보면은 이거는 거의 정확하게 16이 보이기는 해요. 그러면 둘 중에 뭐 주투상도를 기준으로 우리는 늘 그리는 거긴 한데 주투상도의 위치가 요게 16이 맞겠구나 요렇게 확인이 되겠죠. 이쪽을 기준으로 사실 치수를 나중에 보기는 할 거지만 정수로 보이는 여기에서부터 이 12파이 구멍을 뚫을 자리를 보자는 이야기예요. 요쪽에서. 네. 자, 그러면 요거를 구멍가공 마법사에 드릴로 해가지고 얘를 뚫을 거고요. 그런 면에서 여기에다가 점만 하나 이렇게 찍어 줄 거예요. 점만 하나 찍어 줄 텐데 이 점은 이 모서리에서 16 떨어지고 파트의 원점에 대해서 Y방향으로 아예 정렬이 되어 있겠죠? 네. 그러면서 요거는 관통구멍이잖아요. 자, 요렇게 16 떨어진 자리에 점을 하나 찍고 또 33 떨어진 자리에 점을 하나 더 찍고 두 번에 걸쳐서 구멍가공 마법사를 쓰겠다는 이야기예요. 먼저 16 떨어진 거는 드릴 구멍으로 16의 깊이로 뚫어 줄 것이고 요쪽 구멍은 다음까지로 해가지고 빵 뚫어주는 식으로 갈 것이고 그러면 자 스케치를 가봅니다. 요거까지 하고 쉴게요. 구멍가공 마법사 뚫어줄 점 스케치를 들어온 셈인데 스케치의 도구 점을 요쪽에다 하나 클릭하고 요쪽에다 하나 클릭하고 자, 이 점들은 구속 조건이 뭐에 대해 정의돼야 되냐면 원점에 대해서 파트의 원점에 대해서 수평 정렬들이 돼야 되겠어요. 자, 점을 2개 딱 찍어 놓습니다. 파트의 원점을 디자인 트리에서 먼저 선택하고 찍어 놓은 2개의 점들을 마저 선택해서 이 세 포인트가 수평으로 정렬되게 한다. 이거 Y방향으로 정의가 된 거죠. 그러면 X방향으로 요렇게 요 점은 16 그리고 요 점에서부터 요 점까지는 33 34 아니에요. 과제 도면에서 실측되는 거를 쓰지 마시고 가공 제품도의 33 요 치수를 우리가 중요하게 써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의가 다 되셨죠? 네. 구멍가공 마법사를 위한 스케치였어요. 이 스케치는 바로 종료할게요. 자, 디스플레이 모드를 은선 제거로 갑니다. 자, 구멍가공 마법사 피처 탭 눌러서 구멍가공 마법사. 자, 이거는 구멍의 유형을 맨 위에 줄의 오른쪽에 거 요 구멍 요거 찾을 수 있죠? 예. 자, 요거 눌러 놓고 이 KS 표준 규격은 KS지만 유형은 나사 여유값 아니에요? 드릴 크기로 보면은 딱이죠? 찾으셨죠? 드릴 크기 맞춰 놓고 자, 구멍의 스펙에서 항목
중에 크기로 가가지고 얘는 12파이, 12파이부터 먼저 뚫는 거예요. 한참 내려야 되죠. 딱 12.0 있나요? 자, 드릴은 사실 12.0도 있지만 12.2도 있고 12.5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는 12.0을 쓸 거예요. 마침 조건은 다음까지 쓰면 되죠. 정리하자면 구멍으로 선택을 하고 KS에 다음까지요. 자, 드릴 크기로 바꾸고 구멍의 스펙은 12파이로 잡아놓고 다음까지로 잡습니다. 참, 다음까지가 아니지 참. 쏘리. 블라인드 형태로 바꿔놓고 요 깊이가 얼마래요? 16. 원성이 자자하네. 자, 그러면 위치 탭으로 가서 평면은 요 면을 선택해야 되고 점은 어느 거 선택해야 돼요? 왼쪽에 있는 요 점 선택해야 되죠? 요거 하나만이에요. 요거 하나만이에요. 자, 뚫렸나요? 네. 구멍 가공 마법사 한 번 더 들어갈게요. 자, 이번에 갈 거도 드릴 크기 그대로 놔둘게요. 이거는 뭐 리밍 구멍으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드릴 크기 밑에 보면은 맞춤핀 구멍도 있기는 하지만 이런 거로 가버리면은 더 헷갈려요. 그냥 드릴 크기로 똑같이 놔두시는 거 좋아요. 제품의 구멍이 6파이가 그게 리밍 구멍이고 본체에 뚫리는 거는 그저 칩 빠지는 구멍이에요. 칩이 빠지는 구멍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드릴 크기로 사용해서 뚫어도 돼요. 그러면 구멍의 크기는 9파이로 잡으시고 마침 조건은 대신에 다음까지로 바꿔야겠죠. 자, 구멍으로 그대로 가고 드릴 크기로 바로 가고 앞서 썼던 거 놔두고 크기를 9파이로 보고 다음까지로 할 때 위치 탭에서 평면은 이 윗면 요거 잡고 오른쪽에 있는 이 점을 선택해서 여기 쫙 뚫리게 가야 되겠죠? 그다음 정면하지는 않겠네요. 구멍만 뚫어주고. 그렇죠. 얘는 칩이 빠지는 구멍이에요. 칩이 빠지는 구멍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빵 뚫어준 구멍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럴 때 이 구멍에 거칠기는 어느 정도가 괜찮겠어요? 뭐 X 정도로 가도 돼요. 물론 거칠기를 정리할 때 여기 구멍하고 여기 구멍하고 두 가지 가지고 제가 좀 비교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 구멍의 경우는 게이지 축이 들어갈 구멍이에요. 여기는 게이지 축이 들어갈 구멍. 자, 요거 같은 경우는 게이지 축에 적용해야 될 거를 헐거운 끼워 맞춤으로 보기는 하겠지만 요게 좀 정밀하게 맞춰져야 되겠다. 요거의 위치가 틈새 오차들이 막 생기면 좀 안 좋겠다 싶어서 거칠기는 좀 뺀들반들하게 해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중간을 가도 좋기는 한데 중간을 가기도 하는 게 좋기도 한데 네? 아니요. 그러니까 축 기준 끼워 맞춤식을 생각할 법도 한데 요거는 그냥 헐거운 구멍 기준 끼워 맞춤으로 그냥 편하게 갈게요. 어렵게 안 하고.
헐건 끼워 맞춤으로 봤을 때 헐건 끼워 맞춤이면서 이렇게 그 들어가는 자리가 핀이 들어가는 자리 게이지 축이라고 했지만 핀 역할을 한다, 위치 결정을 한다 라고 봐가지고 요거 정도는 Y로 거칠기를 보자는 이야기예요. 여기는 그냥 가공하고 난 다음에 칩이 빠질 구멍이기 때문에 끼워 맞춤 생각하지 말고 그냥 X 정도만 보자는 거예요. W를 이야기 안 하는 이유는 거칠기를 두 가지만 쓰려고 생각하는 중이죠. W 없이 이런 데도 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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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 깎는 거 이런 것도 X, 요 면도 X 이래 놓고 여기만 Y로 한번 잡고 그런 식으로 마무리해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쪽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두 개의 구멍을 뚫었기 때문에 구멍 가공 마법사를 쓰느라고 사용한 스케치는 숨기기 해줄게요. 숨기기 해주고 재생성, 저장. 아이, 자꾸 요번에는 자, 이 정면도 주투상도의 오른쪽에 있는 주투상도 크게 좀 볼게요. 주투상대 오른쪽에 있는 고정축 5번 고정축은 요거가 고정축이죠. 요거를 본체에다 조립하려고 하면 고정축은 순화사죠. 본체에는 얘가 뭐로 뚫려야 돼요? 암나사로 뚫려야 되죠. 자, 이때 얘는 나사산이 생길 자리가 얼마 없어요. 그런 거로 요거 가는 나사로, 본체에는 가는 나사로 암나사를 뚫어놔야 되겠죠. 고정축도 순나사가 가는 나사가 돼야 되겠죠. 순나사 입장에서는 여기 나사산이 생길 게 몇 개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본체의 암나사도 가는 나사로 똑같이 순나사처럼 가야 되죠. 자, 이 나사의 호칭 지름을 확인해 보면 나사의 호칭 지름은 얼마로 보이세요? M10, 그죠? 가는 나사로 봤을 때 피치값 1 있나요? 미터 가는 나사 피치값 1 있죠? M8에서부터 M16 이하에는 미터 가는 나사로 했을 때 각 호칭마다 피치값 1은 꼭 있어요. 자, 그래서 얘를 M10 곱하기 1 이렇게 표기할 것이고, 이 나사부를 가공할 본체의 앞나사부를 가공할 나사부의 깊이는 얼마로 확인을 하셨어요? 그렇죠? 깊이는 11이겠네요. 구멍 가공 마법사 직선 탭을 이용해서 M10의 1, 피치 1, 깊이를 블라인드 형태로 해가지고 11만큼 뚫어야 되겠네 라는 거죠. 자, 요거의 위치는 어떻게 보는 게 좋으냐면은 본체에서 요것을 요 나사부를 뚫을 때 본체에서 위에서부터 잡기는 애매할 거예요. 자, 요렇게 보고 이야기하면 더 좋을까요? 여기는 가공하는 자리들 때문에 요 1mm 이렇게 깎아내는 자리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만일에 위에서부터 이렇게 앞나사 자리를 표시했다면 가공하는 사람 입장에서 헷갈릴 수가 있겠죠.
1mm 깎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표시해 주는 게 더 좋아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치수를 이 센터까지 표시하는 것과 아니면 아예 바닥에서부터 이 센터의 위치를 표시하는 것, A와 B 중에 어느 게 괜찮을까요? A가 더 명확하죠? 오해할 수가 있죠? 여기에서부터 B를 보는 것인지 요 면에서부터 B를 보는 것인지 헷갈릴 수가 있어요. 내가 도면을 잘못 표시하면. 그런 거로 아예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 좋겠고, 우리가 설계할 때는 이 센터에서부터 요거 떨어지는 것을 재기는 하겠지만 일단 요것도 한번 재볼게요. 바닥에서는 일단 10, 예, 10,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센터는 10으로 일단 보고요. 방금 이야기하다 말았던 이 우측면도의 중심선에서부터 이거까지는 거의 반올림이 된다고 하면은 한 15 정도로 보이기는 하는데 요거도 조금 애매한 구석이 있어요. 자, 그러면서 또 이쪽 면에서부터 얘를 다시 한번 보겠어요. 13. 14. 요게 더 정확하게 13 확인이 되죠? 그죠? 기준을 어디로 보고서 재겠느냐 이 이야기예요. 이 중심선은 가공하느라 생기는 구멍 자리들 그걸 표시하는 중심선이죠. 현장에서 작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구멍에서부터 이렇게 재라고 하면은 이거 측정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이 센터에서부터 이렇게 오면은 어차피 이거 반지름 치수, 소수점 치수 15.5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수점 치수로 나오는 것도 애매하고 차라리 요 모서리에서 13으로 보이는 이거를 잡는 게 더 좋겠다. 현장에서도 작업자 입장에서 요 모서리에서 X방향으로 13, 요 모서리에서 Y방향으로 10, 요게 센터 표식을 하고 구멍 가공할 때 더 편하겠죠. 명확하죠 이게? 그리고 얘는 링크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링크 역할에 그 조립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XY 값을 그렇게 이 중심선하고 주의할 필요는 없죠. 링크가 이렇게 회전하면서 채워지는 역할만 하면 되니까. 자, 그런 면에서 이거는 우측면을 기준으로 보시는 게 투상도에서 우측면을 기준으로 보는 게 좋겠고, 요 면에다가 스케치 들어가 가지고 점을 찍을 때 요 Y 방향으로는 10, X 방향으로는 13, 요 위치에 점을 하나 찍어 가지고 구멍 가공 마법사를 이용해서 M10 피치 1을 깊이 10이라고 아까 그랬나요? 11이라 이야기했나요? 11이었죠? 11로 구멍 가공 마법사로 뚫으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구멍 가공 마법사를 위한 스케치 들어가 보겠습니다. 얘는 13, 얘는 10. 자, XY 좌표 값은 들어갔죠? 이 스케치 안 들어가고 그냥 했어도 되는데, 이거 들어온 김에 그냥 갈게요. 어쩔 수 없다.
구멍가공 마법사에서 그 점을 스케치 안 하고 바로 XY 방향 거리 잡아서 점을 배치할 수가 있었는데 스케치 그냥 들어와 버렸죠. 자, 스케치는 종료하고요. 자, 은선 제거로 디스플레이 바꿔놨어요. 은선 제거로. 구멍가공 마법사 들어가서 구멍의 유형은 직선 탭으로 가야 되죠? 일자형 파이프 탭 구멍 아닙니다. 탭 구멍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M10에 1 있나 봅시다. 피치값 1이 마침 있네요. 마침 조건은 블라인드 형태로 해서 아래쪽에 거가 깊이 값이죠. 11 넣고 드릴 끝자리는 11 곱하기 1.25배 13.75 요거 나왔네요. 직선 탭 써주고 탭 구멍 가고 M10에 피치 1로 잡았고 블라인드 형태에서 나삽의 깊이를 11 그리고 드릴 깊이는 11 곱하기 1.25 해서 13.75가 여기에 나와버린 거죠. 자, 그러면 요거 됐으면 위치 탭을 클릭해서 배치하면은 요거로 잡고 스케치해 놓은 점을 요거로 선택해 주면 구멍가공 마법사 끝나죠. 자, 그러면 얘는 작업이 끝났습니다. 스케치는 다시 구멍가공 마법사를 위한 스케치는 숨기기 해놓고요. 자, 또 앞나사부 피치선이 표시 안된다 투덜투덜 하시는 분을 위해서 파트 열기를 할게요. 파트 열기에서 자, 이 나사산 표시가 이게 표시 지금 안 되는 거는 어떻게 해결하시라 했어요? 직선 탭으로 앞나사 뚫은 이 피처 편집 한 번 더 들어가라고 말씀드렸죠? 피처 편집 한 번 더 들어가서 확인 버튼만 하나 눌러주면 나사산 표시 디스플레이 다시 되죠? 그죠? 그러면 재생성 저장 한번 눌러서 어셈블리로 다시 가요. 나사산 표시가 되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가지고 중요한 것들은 형상을 작업을 했습니다. 이쪽에 그 고정축을 조립하기 위한 앞나사가 여기 표시됐고, 주투상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낫겠네요. 고정축을 조립하기 위한 앞나사 M10에 피치 1로 해서 나사부 깊이 11로 뚫어놨고요. 6번 게이지 축이 들어갈 자리 요거는 그 드릴 구멍으로 해가지고 파이 12에 깊이 드릴 깊이 요거 16으로 뚫어놨고요. 자, 여기는 나사 깊이 드릴 깊이로 역시 가가지고 드릴 가공으로 역시 가가지고 파이 9에 다음까지로 해가지고 빵 뚫어놨죠. 자, 요렇게 세 군데의 구멍이 구멍 가공 마법사로 각자 만들었는데 얘네들을 그 뭡니까? 다른 부품과 조립되는 구멍들 위주로 뚫어놨다면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어요.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 평면도를 보면은 여기 못따기들이 보이나요? 요거는 요렇게 세로로
어디에 홈을요? 저것도 파야 되는데. 이에요. 베이스 위에. 베이스 위에. 아유, 이걸 안 하고 넘어갈 뻔했네. 큰일 날 뻔했네요. 고맙습니다. 아, 이걸 내가 왜 안 하고 넘어갈 뻔했지? 그래요. 요거를 홈을 파기해서 스케치면은 제가 빗금 쳐놓은 여기를 잡아야겠네요. 자, 일단 요거는 치수가 평면도에 주로 나와 있습니다. 평면도에서 일단 이 Y 방향으로 간격, 요 중심선 기준으로 보는 거죠. 예. 위아래 대칭이에요, 요거. 재보면 요거 얼마 나오시나요? 19로 보입니다. 그죠? 예. 자, 요거 19로 보이고 X 방향으로 요 거리 값을 마저 수문선까지 보도록 할 텐데요. 얘는 반올림 하는 게 좋겠군요. 반올림 그 3일 정도로 봐도 되겠고, 정면도에도 이 홈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3일로 역시 보면 되겠어요. 요거 평면도에서는 반올림이 좀 애매하게 나와서 3일로 반올림 보도록 하겠고요. 정면도에서도 자, 화면을 잘 보시면 여기를 홈을 나타내는 선이에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 재보면 요것도 거의 3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3일 요거 기준으로 주투상도의 요거 기준으로 보자. 평면도는 좀 애매하긴 했지만, 자, 그러면 요 면에다가 스케치 들어가서 파는데 이 홈의 깊이도 역시 1이에요. 자, 그러면 요 면에 스케치 갑니다. 스케치 들어왔고요. 자, 요거를 스케치하기 위해서 우리는 코너 사각형을 이런 식으로 그려놓는 게 낫겠어요. 먼저 자세에 대한 구속을 해야 되겠죠. 자세에 대한 구속을 할 때 중심선을 갖다가 여기 중간점에서 시작해 가지고 중심선을 이렇게 하나 대충 그려놓고 요 끝점을 파트의 원점에 대해서 일치로 잡으면 되겠죠. 파트의 원점 디자인 트리에서 선택할 수 있죠. 요거하고 요 끝점을 일치로 잡자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위아래 대칭이 됐어요. 위아래 대칭이 됐어요. 자, 이제 치수 넣어요. 자, 우리가 실측했던 치수들을 넣어줬고 얘를 마무리하려면 이 선이 모서리에 대해서 어떻게 구속되는 게 좋겠어요? 동일선상. 자, 그러면 정리하면 얘는 19고 요거는 31이고, 자, 여기에서 마무리하기보단 필렛을 평면도에서 여러분 실측하셨을 때 얼마로 보이시던가요? 자, 요 평면도 크게 놓고 이럴 때 재는 요령을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요게 수문선이고요. 여기 뭐 겹쳐가지고 요렇게 되어 있는데 수문선이 또 위로 요렇게 가서 겹쳐 있어가지고 여기에 끊긴 게 잘 표시가 안 됐을 거예요. 저는 요거를 수문선 표시할 때는
이렇게 직선 구간하고 R직이 시작하는 부분은 이어지고 그 다음에 수문선들이 떨어지는 것들은 이렇게 가요. 여기를 우리가 그 필렛의 끝점으로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기쯤이 되겠네요. 여기쯤에서 이렇게 보자는 이야기예요. 네. 그랬을 때 저는 재보니까 요거 4 정도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코너 사각형 얘네의 이 두 꼭지점에다가 스케치 필렛을 이용해서 4 주면 되겠네요. 두 군데에다가 R4를 주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런 질문 할 법하죠. 자, 요거는 이건데 여기는 왜 이렇게 홀을 안 잡았느냐? 홀을 안 잡고 이거는 이렇게 코너에 놓고 여기다 필렛을 줬느냐? 이렇게 물어보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아, 이건 아니었어요? 그러면요? 일부러 까먹게 하려고 내가 그런 건 아닌데. 지금 그 도시되고 지시 없는 필렛을 적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서 요거는 도시되고 지시 없는으로 갈 것이 아니고 2D에서도 치수를 표시할 거예요. 치수를 표시해야 되는 R4로 이렇게 치수를 표시해야 되는 거로 볼 거예요. 도시되고 지시 없는이 아니라. 그러니까. 거의 못따기예요. 이런 지그류들은 주물로 만드는 부품들이 거의 없죠. 그죠? 네, 거의 가공해서 만드는, 깎아서 만드는 물건들이 많아요. 동력 전달 장치나 뭐 편심이니 뭐 이런 애들은 주조로 만드는 본체나 커버 이런 것들이 많고, 거기에는 R3, 도시되고 지시 없는 이런 거를 많이 필렛을 적용하는데, 이런 거는 지그 같은 경우는 선반에서 거의 깎아가지고 만들어서 밀링으로 깎아서 만들어서 부품을 만들어서 쓰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도시되고 지시 없는 필렛 R3, 주조부에 쓰는 주로 많이 썼던 그런 필렛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없어요. 주조로 굳이 쓰는 부품을 생각한다면 모르겠지만 이 과제에서도 역시 주조로 나오는 부품이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 필렛 두 군데는 도면 작업할 때 반드시 R4라고 치수를 표기하는 것이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얘를 스케치를 마무리한 상태에서 돌출 컷을 갈 때 아래로 블라인드 형태 깊이값 1로 돌출 컷으로 파야겠네요. 네. 돌출 컷. 블라인드 형태 깊이 방향 뭐 밑으로 잘 내려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뚫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평면도의 조건은 다 충족했나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요거 빼먹을 뻔한 거 방금 했고요. 그러면 이어서 이제 마무리 작업을 위해서 평면도에 보면 이렇게 못따기 있죠. 자, 저는 이거부터 이야기하는 이유가 세로 방향으로 못따기나 필렛을 먼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언제나 형상의 세로 방향으로 있는 필렛이든 못따기든 할 때 세로 방향을 주로 먼저 하죠.
자, 그러면 여기는 도시되고 지시 없는 못다기로 적용할 수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1 곱하기 45도. 선생님, 서포트 그거 구멍 안 뚫는. 또 빼먹을 뻔했네. 왜 이렇게 자꾸 빼먹지? 아유, 좋아요. 자, 못다기 해놓은 거는 요거는 롤백 올려놓을게요. 롤백 올려놓고 서포트 부품을 조립하기 위한 중심선이 평면도에 표시되어 있죠. 네. 그죠? 예. 요거는 또 정확하게 어디에서 설명이 되어 있냐면 우측면도에 보시면 나사의 호칭 지름도 확인할 수 있게 친절하게 잘 나와 있어요. 이 호칭 지름을 한번 재봅니다. 몇인가요? 그렇죠. M4이고 이 깊이, 나사부의 깊이 요거를 실측해 볼 텐데요. 네. 요거는 7이네요. 7. 자, M사의 깊이 7로 구멍을 나사 자리를 파야 되겠는데 아래에서 이 센터까지로 위치를 보는 게 좋겠죠. 예. 중심선까지. 역시 보시면 요건 얼마 나오세요? 네. 반올림으로 보는 게 맞겠어요. 16으로 보면 되겠고. 자, 그러면 우리가 또 더 봐야 될 거는 평면도에서 X방향을 봐야 되겠어요.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요게 좌우대칭으로 벌려 있죠? 2개. 이것도 좀 애매하게 해놨어, 이렇게. 그죠? 요거는 반올림에서 버리는 거로 볼게요. 버리는 거로 와서 30으로 봅시다. 자, 우리가 이 뚫어야 되는, 앞나사부를 뚫어야 되는 거는, 서포트를 뚫어야 되는 거는 화면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요 면이죠? 예. 자, 요 뭡니까? 홈 깊이 거리가 요거 짧은 방향으로 화면을 돌리고 위치를 주의해야 됩니다. 주목하세요. 위치 주목해야 돼요. 괜히 여기 뚫지 말고 여기 뚫어가지고 쌤 이거 저랑 왜 틀려요? 그러지 말고 요 면으로 스케치 가야 돼요. 예. 요렇게 여기가 짧은데 짧은 요 면에다 스케치 하겠다는 거예요. 요렇게 긴데 여기 아니에요. 요 방향 아니에요. 여기에다가 스케치 잡고 가야 돼요. 자, 그랬을 때 여기에다가 우리가 스케치를 들어갈 때 중심선을 모서리에다 중간점 잡아가지고 하나 그리고 여기에다 점을 하나 스케치해서 밀어 하겠죠. 예. 이랬을 때 방금 이 점의 위치들을 제가 뭐라 말씀드렸나요? Y방향으로는 16, X방향으로는 30 요렇게 점을 스케치하라는 이야기였죠? 과제 도면에서 실측한 거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요렇게 스케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 스케치. 중심선을 잡습니다. 모서리의 중간점에서 시작한다 했죠? 자, 이 중심선을 모서리의 중간점에서 시작했고 점을 하나 대충 찍어요. 이 점하고 중심선을 선택해서 요소대칭 복사 바로 넘기면 되죠. 자, 요 간격이 얼마라고요? 30.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게 얼마라고요? 16. 자, 그러면 이게 요렇게 스케치된 거를 가지고서 M4의 깊이 7로 이거 뚫어야 되겠네요. 자, 스케치 종료. 자, 디스플레이 모드를 은선 제거로 바꿔놓고 구멍 가공 마법사. 자, 직선 탭으로 맞추시고 탭 구멍의 크기는 M4죠. 얘는 일반이에요. 일반 나사예요. 그냥 미터 일반 나사 M4. 블라인드 형태로 해서 나사부의 깊이는 7이었고요. 드릴 끝자리는 7 곱하기 1.25. 직선 탭 구멍. 자, 이게 구멍 가공 마법사 이거 한두 번 하는 게 아닌데 이거를 아직도 넣는 위치들을 모르면은 저는 정말 속상합니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 블라인드 형태로 해서 이 나사부의 깊이는 7로 입력하고 드릴 끝자리는 7 곱하기 1.25 했어요. 위치 탭을 클릭해서 평면 배치할 때는 요 면을 클릭하시고 점의 위치는 스케치해 놓은 요 점 두 개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어요. 바로 배치 들어갑니다. 자, 구멍 가공 마법사로 앞나사부 잘 뚫렸나요? 네, 그러면 스케치는 숨기기 해주시고요. 자, 방금 전에 롤백을 갔죠? 요거 앞나사부 추가하느라고 롤백을 했었던 거는 다시 내려서 못따기 요렇게 추가했던 거 다시 살렸어요. 롤백을 다시 내려서 못따기 1은 다시 살렸어요. 시간이 쫓겨서 빨리 마무리하려고 하다가 자꾸 놓쳤네요. 자, 평면도에서 우리가 못따기를 봤었고 평면도에서 요 위치에 못따기들이 1 곱하기 45도 추가된 거를 봤었고 그러면은 요것만이 아니죠. 주투상도로 갑니다. 주투상도에서도 못따기가 요렇게 들어가 있나요? 그죠? 자, 못따기가 요렇게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좀 크게 해서 볼게요. 아래쪽에 여기하고를 가지고 이야기할게요. 요렇게 못따기가 들어갔다는 것은 못따기가 들어갔다는 것은 얘가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바닥에 이 방향으로 못따기들은 들어가 있네요. 요것 때문에. 그리고 우측면도에서 바닥에 이렇게 못따기가 들어가 있음을 보았을 때는 이쪽으로도 못따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구나 확인이 되죠. 그럼 나가 아래인데. 잠 아래죠. 아래 거 요거죠. 자, 색깔을 구분하면은 더 여러분이 보시기 편할 것 같아요. 요게 요렇게 못따기 매치되는 거죠. 그리고 정면도에서 주투상도에서 이야기한 못따기는 빨간색으로 남아있는 요것들하고 매치가 되는 거죠. 그러면 과제 도면이 좀 이상하다는 이야기를 저는 하는 거예요. 각진 모서리는 실선 디스플레이 되는 거 맞습니까? 네. 네.
과제 도면이 틀린 거죠. 못따기선 이거 안 들어가 있죠. 또 우측면도에도 이 못따기선 표시돼야 되는데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여기도 안 돼 있죠? 네. 이렇게도 세로 방향으로도 못따기 표시 안 돼 있죠? 못따기 넣어보고 여러분이 이게 내가 넣은 게 맞나 틀리나 고민할까봐 이거를 과제 도면이 틀렸다 이야기 해드리는 거예요. 밑에는 안 나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옆에는 나와야 되는 게 맞아. 허허. 네, 과제 도면이 여기에 틀려서 다시 정리하자면 요렇게 못따기 우측면도에 생겨야 되고 또 정면도에도 요렇게 못따기 생겨야 되고 부분 단면도 때문에 좀 가려지는 거는 있지만 그리고 바닥에 우측면도 바닥에 요 못따기 선들 나타나야 되고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은 서포트도 못따기가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서포트 할 때 신경 씁시다. 일단 이것까지만 정리하는 게 우선이니까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해되셨다면 홈에 대한 못따기를 볼게요. 홈에 대한 못따기는 요렇게 못따기 보이죠? 네. 아니 그러면 여기 은선으로 여기도 못따기 있어야 돼요. 예. 그죠? 예. 그런데 요거는 요쪽만 못따기 들어가는 겁니다. 세로 방향 못따기 없어요. 그죠? 그 뭡니까 세로 방향 못따기가 있다면 여기에 수문선에 요런 식으로 못따기가 있었어야 돼요. 그런 거는 없어요 지금. 그죠? 그런 거로 요거는 신경 쓰지 말고 여기만 못따기 적용하면 돼요. 자, 이 못따기가 여러분 헷갈릴 것 같은 부분이라 요거를 이야기해 드렸는데 자 그러면 아래쪽에 면을 잡고 못따기를 갈 때 요렇게 미리 이야기하고 할게요. 요 모서리들 아직 클릭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서리들을 다 선택해서 못따기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귀찮아요. 그렇죠. 요 면을 잡아버리면 연관되는 모서리들이 못따기에 다 들어가요. 자, 요 면을 클릭하고 못따기 1 곱하기 45도 싹 다 들어가나요? 요 면을 또 추가해주면 1 곱하기 45도 이거 다 들어가나요? 자, 우리 과제도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측면도에서 이렇게 못따기 나오고 정면도에서 못따기 이렇게 나오고 평면도에서는 이게 그냥 이렇게만 쭉 보이는 거 요거도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평면도도 또 트집을 잡으면 하나 못따기 아까 이야기할 때 요거 좀 제가 빼먹은 셈인데 평면도에도 수문선이 이렇게만 나오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못따기 때문에 요 바깥쪽에 수문선이 더 생겨야 되죠. 우리가 보는 것처럼 과제도면 평면도에 못따기 이거 틀렸죠. 그죠? 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요거하고 요렇게가 과제도면에서 평면도를 나타내는 못따기 설명할 때 여기도 요렇게 못따기 요렇게 못따기 두 줄로 못따기가 표시돼야 된다는 이야기였어요. 수문선으로 다 표시하려 치면 여기도 다 못따기를 수문선으로 이렇게 다 표시해야 되는데 이거는 생략한 셈이죠. 중요한 것만 표시하느라고 이렇게 수문선 같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어요. 틀렸다고 보기보다는. 자, 그러면 얘네는 못따기까지 정리는 다 됐네요. 못따기까지 정리가 다 됐고 그런 면에서 하나 더 봐야 되죠.
차, 이것 때문에 이게 못하기. 면으로 해가지고 이게 틀렸네. 이건 나오면 안 되는데. 네? 타독이 되는 거죠? 네네. 면 못하기 했던 거 취소를 할게요. 짜증나네. 내가 이거를 생각을 안 했어요. 그렇게 하는 게 편해요. 자, 저는 그냥 수동으로 갈게요. 자, 요렇게 이거 못따기 요거 쭉쭉 잡고 옵션이 떴을 텐데 지나가 버렸네. 자, 요렇게 못따기 잡아 놓고 못따기 한 번 더 해야 되죠. 어느 것 때문에요? 여기 조립 방향 못따기 하나 필요하죠. 여기가 뭐가 들어가는 자리예요? 게이지 축을 조립하는 방향 때문에 못따기가 필요한 거죠. 요거 하나 추가해 놓으시고 여기는 안 해도 돼요. 그죠? 이건 9파이로 오히려 커요. 리밍보다도 더 커요. 여기는 못따기 괜히 넣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요거까지 해가지고 조립 방향 못따기까지 요렇게 보면 자, 이거 하나 정도는 더 고려할 법한 게 있기는 하네요. 하나 정도 더 고려할 것은 있는데 조립 방향 못따기 어느 거를 고려할 게 있냐면 서포트를 이렇게 끼울 때 여기 못따기가 필요할까 안 할까 요거 하나 정도는 더 생각할 필요가 있겠어요? 저는 안 해. 채우면 그것이 되고. 근데 그거는 끼울 때 나가는 거지. 이거는 서포터는 끼운다기보다 그냥 얹힌 느낌으로 주는 거라고 해주면 끼우는 거는 편한데 끼우고 나서 이제 동작할 때는 좀 안 좋지 않을까?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방향을 승일 씨가 잘 이야기해 줬는데 얘는 이쪽 방향으로 끼우는 것보단 이렇게 걸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랬을 때 얘를 위에서 이렇게 내려서 걸쳐 놓고 볼트로 조이면서 이게 조립이 되는 형식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랬을 때 여기 못따기까지 굳이 생각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거 못따기를 넣는 거는 너무 지나쳐요. 요거는 요 방향으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걸쳐 놓고 볼트를 조이면서 얘를 체결하겠군 해서 이쪽에 못따기 추가하는 건 아닌 것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네, 저는 반대입니다.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땡입니다. 네. 자, 그래서 조립 방향 못따기는 여기까지만 보시고 자, 세이브 하시고 마무리 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은 여러분이 먼저 작업하실 거를 2번 부품이 링크인데 링크보다 형상을 구성하는 서포트 부품을 여러분이 먼저 3번 부품을 먼저 그려보세요. 3번 부품을 그릴 때 뭐하고 주의해야 돼요? 이 위치 드릴 부시가 들어갈 이 위치를 주의해서 그리셔야 되는데 여기에서부터 기준 잡아가지고 이 위치를 봐야 되죠. 우리가 앞서 베이스 부품 갈 때 여기서부터 이 위치 잡았고 이렇게 33 잡고 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서포트를 잡을 때도 왼쪽에서부터 이 거리 값을 본체와 똑같이 보시는 게 맞아요. 물론 어셈블리에서 설계하기 때문에 뭐 이런 거는 뭐 점 찍는 건 같은 자리를 찍는 거는 쉽게 가실 테지만 이거를 주의하시고 볼트 체결하는 자리도 베이스 부품에
암나사부를 참고하시면서 찍어주시는 게 좋겠죠? 그런 게 어떻게